혹은 소총. 여자도 보지 못했니? 그것도 아랫구멍이 크지. 정랑 남궁옥이 농담을 좋아했고 옛 이야기를 잘했는데 그가 일찍이 경찰관으로 전주에 갔다가 일 때문에 그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었다. 그때 참판 여 아무개가 방백이었는데 경찰관의 방기로 하여금 매일 경찰관에게 옛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와 반드시 아뢰도록 하였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태형을 가하였다. 그래서 경찰관의 방기는 늘 옥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졸라댔고 옥은 그것이 잠옷 귀찮아서 장난으로 옛 이야기를 지어내 말해주었다. 옛날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여럿 있었지. 어미가 개가하고자 하니 아들들이 자식들도 이미 장성의 문호를 지켜 나갈 수 있으며 입고 먹는 것도 곤란하지 않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제지했다네. 그러자 모친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윗구멍을 중하게 여기느냐? 나는 아랫구멍을 더 크게 여긴다. 너희들은 여가의 여자도 보지 못했니? 그것도 아랫구멍이 크지. 라고 했다네. 다음 날 아침 기녀가 아련하니 여 방백은 그날도 옛 이야기를 아뢰라고 재촉해서 기녀는 남궁옥이 했던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여 방백은 잠잠해져 다시는 묻지 않았다. 어떤 종놈들이 기약도 없이 몰려오는고? 나의 당숙 영한 도의가 일찍이 연경에 가다가 행차가 요동과 계주 사이에 이르러 군관 4사람이 함께한 마을 집에 들어가 바깥에 머물렀는데 그곳은 한적하여 사람 소리가 없었다. 조금 있으니 어떤 한 젊은 여자가 나와서 말하였다. 남편이 장교로 멀리 나가 있고 저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어 손님들을 접대할 수 없습니다. 말을 마치고는 도로 들어가는데 진실로 천하의 절색이었다. 밤이 되자 동료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 한 사람이 몰래 안채에 들어가 즐기고자 하였다. 밤이 깊자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 동료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몸을 몰래 빼내어 안채로 들어가니 사창이 반쯤 열려 있었다. 마음속으로 몹시 기뻐하며 살금살금 들어가 진압하려 하는데 문득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잠깐 사이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었다. 즉시 방 모퉁이에 있는 독 사이에 몸을 숨겼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독에 붙어 엎드린 채 있었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니 과연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 앉았고 조금 있으니 또 다른 한 사람마저 몸을 숨긴 채 들어 그 자리에 이르러 나란히 앉게 되었다. 이에 여자는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어떤 종놈들이 기약도 없이 몰려오는고? 독에 붙어있던 4사람들은 부득이 그곳에서 나와 서로 바라보니 모두 동료였다. 4사람은 각각 서로를 돌아다보고 웃음을 머금은 채 물러나오며 말했다. 옛날에 일컫는 바 시인의 생각은 한결같다는 것이로군. 정말로 염증이 나는데도 내가 괜한 짓을 했지. 한 형군이 있었는데 추운 날 밤순날을 돌다 으슥한 거리에 있는 긴 행랑에서 촛불이 휘황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남녀가 요란하게 희롱하는 소리가 들려와 숨을 죽이고 창 밖에서 구멍 난 틈새로 안을 엿보니 나이 젊은 미남 미녀가 방사를 지르고 있는 것이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여자는 앞말이 되고 남자는 수말이 되어 희행말 울음소리를 내며 철철 넘치는 운우를 즐기고 있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혹 발로 가볍게 차기도 하며 노는데 밀조 그림자가 휘황한 가운데 여자의 눈처럼 흰 피부가 풍만하고 탐스러웠다. 그는 마음속으로 몹시 부러워하며 말했다. 나도 집에 가서 당장 해봐야지. 향군이 집에 돌아와 보니 진열된 것은 짧은 촛대뿐이고 음식은 볶은 콩뿐이었다. 아내에게 옷을 벗게 하였더니 삼복여름에 김맨 나머지 피부색은 거칠고 검었으며 그 사이에 소금꽃이 띠를 두르고 있었으니 예쁘게 단장하여 저절로 음란한 생각이 들게 하는 여자와 어찌 같을 수 있었겠는가? 향군은 아내의 살찐 몸을 보자 10분 깊었던 정염이 9분쯤 사라져버렸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해서 그만두기도 어려웠다. 그는 말 울음소리를 내며 발로 차는 놀이를 아내에게 가르쳐주고는 아내를 타고 방사를 치르니 아내는 분탕한 정념이 발동하여 부지불식 중 맹렬하게 발길질을 해대었다. 이에 몹시 성난 향군이 주먹으로 아내를 때리며 말하였다. 정말로 염증이 나는데도 내가 괜한 짓을 했지. 부묵자는 말한다. 얘기에 이르기를 형벌은 대부까지 올라가지 않고 예법은 서인에게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보했으니 어찌 이와 같은 부류에게 예법을 지키라고 책하겠는가. 형벌은 대부까지 올라가지 않고 예법은 서인에게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사대부에게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옛날 대부는 예를 지켜 죄를 범함이 없으므로 면목을 존중해주고 또한 저리를 장려하기 위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역의 남녀는 진실로 천지에 대우라 했으니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면서 도리어 오마가 흘레하는 짓을 배우다니 이 어찌 폐륜이 아니겠는가? 멀리 사라졌는데 마치 원숭이가 나무를 오르는 것 같았다. 어떤 한 서생이 길을 잃고 산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인가도 절도 없는지라 바위에 의지해 풀을 깔고 밤을 보내려고 하였다. 잠시 후 동쪽 산에서 달이 뜨자 호련한 물체가 나타났다. 모습은 사람과 비슷하였으나 무성한 털로 뒤덮여 있었는데 바람을 타고 와 서생 앞에 앉았다. 서생은 원래 힘이 장사였는지라 물체의 다리를 사납게 움켜잡았더니 그가 사람 말을 하며 아프다고 하였다. 서생이 깜짝 놀라 물었다. 너의 정체가 뭐냐? 사람이옵니다. 놓아주신다면 당장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놓아주고 연유를 물으니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저는 본디 경성의 사족이었습니다. 일찍이 40년 전에 달아난 노비를 잡으러 영남에 갔다가 오래도록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5년 만에 비로소 집으로 갔는데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몹시 겁이 나서 물러나와 이웃집에 물어봤더니 그 집주인이 영남으로 간 뒤 소식이 끊어져 필시 죽었으리라 여기고 그의 의복을 가지고 장사를 지냈는데 오늘이 바로 탈상날이지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을 호련 굽히고 말았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의복을 가지고 장사를 치렀는데 제가 만일 들어간다면 예절에 대한 이변이 이만저만 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속에 숨어 살면서 이슬을 마시고 꽃, 과일, 채소, 고사리 등을 먹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털이 생겨나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추위와 더위를 걱정하지 않고 호랑이와 표범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그대가 길을 잃은 것을 보고 표범이나 이리가 해치지 않을까 염려되어 찾아왔던 것인데 지난 날을 이야기하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서생이 크게 놀라 경성의 옛일을 물어보자 그는 낱낱이 상세하게 말해주었으나 자기 집 내력만은 끝내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서생에게 돌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갈림길에 이르자 한 차례 통곡을 하더니 나무 끝으로 날아올라가 멀리 사라졌는데 마치 원숭이가 나무를 오르는 것 같았다. 원님은 이로 인해 진짜로 미쳐버려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한 원님이 있었는데 가솔도 거느리지 않았고 성질이 급하여 정치를 혹독하게 하는 자였다. 아정과 장교들이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 모의하였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사나우니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몽둥이에 맞아 죽게 될 것이요. 도망가면 법에 걸려 죽을 것이요. 이래도 저래도 죽을 바엔 그를 쫓아낼 방도를 생각해 봅시다. 약속이 성사되자 통인으로 하여금 원님 뺨을 때리도록 하니 몹시 노한 원님은 그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지만 좌우에 있는 관아의 하인들이 못하겠다며 비웃었다. 원님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러대며 미친 듯이 날뛰자 장교와 아전이 원님의 임무를 맡아 하면서 원님이 미쳤다고 가명에 고하여 채송하였다. 원님은 이로 인해 진짜로 미쳐버려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부묵자는 말한다. 세상 만사 마음과 같지 않아서 조급하면 잃고 늦추면 얻는 법이니 하물며 관직에 있으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느린 임금도 이를 망치니 장관이 사람을 욕보였던 것과 유관이 시종의 손이 되었는지 물은 것을 주부자가 어찌 옳다고 취하였겠는가. 이를 보건대 현이 조절을 잘해야 하지 않겠는가. 장관은 송나라 비릉 사람으로 자는 중빈이며 한나라의 역사를 박람하여 논사하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사리가 절직하여 고인의 풍모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어떤 사람이 장관에게 완자에 대해 묻자 장관이 정색하면서 내가 언제 일찍이 그대들에게 느리게 행동하여 제때의 일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겠는가. 세간에 어떤 일이 바쁘게 서두르다가 잘못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말해보라. 라고 한 고사가 있습니다. 유관은 동안 화음 사람으로 자는 문요로 성품이 온순하고 어지러 군의 태수를 지낼 때 백성 중에 과실 있는 자가 있으면 부들 채찍으로 욕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시비가 뜨거운 국물을 그의 조이에 엎지르자 안색을 변치 않고
혹시 손이 데이지 않았느냐 고 했습니다. 현이는 활시위와 다룬 가죽으로 느슨함과 팽팽함, 완급의 비유로 쓰였습니다. 사람이면서 법도가 없으면 죽지 않고 어찌하리요. 옛날에 한 원님이 있었는데 본디 무척 어리석었다. 평소에 머리 뒤통수에 부채를 붙여대는 버릇이 있었는데 통인 가운데 재치 있고 총민한 자가 있어 그것을 마음으로 비웃으면서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내 당장 사또로 하여금 턱 밑에 부채를 붙이도록 할 것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들이 나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해 줄 수 있겠어? 동료들이 일제히 그러마하고 응하자 그는 사또에게 들어가 은밀하게 아뢰었다. 소인이 조금 전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행동거지가 수상합니다. 어사인 듯합니다. 원님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크게 놀라 부채를 턱 밑에 대고 빈번하게 붙여대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자세하게 탐지해보게. 그는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나와 술과 안주를 동료들에게 얻어먹고는 잠시 후 다시 들어가 아뢰었다. 소인이 자세히 정탐해보니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 어사는 아니옵니다. 원님은 오른손을 높이 쳐들어 머리 뒤통수에 천천히 부채질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연신 말했다. 그렇군. 그렇군. 부목자는 말한다. 시경에 이르기를 사람이면서 법도가 없으면 죽지 않고 어찌 하리오라고 했는데 마땅함도 없고 어리석기까지 하니 어떻게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겠는가. 경이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도 지아비를 바꾸겠어요. 여색을 좋아하여 탐닉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만류하여도 듣지를 않았다. 하루 저녁은 아내가 말하였다. 경이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도 지아비를 바꾸겠어요. 남편이 노하여 말했다. 서방을 경이라고 부른 것도 이미 예의에 대단히 벗어난 일인데 또 남편이 여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아내가 그 허물을 따라하는 법이 어찌 있을 수 있겠어? 이는 제가 한간에 놔두는 말을 듣고 한 것이 아니고 경전을 보고 한 말입니다. 경전에 어찌 그런 말이 있단 말이요? 안암풍의 아내가 남편을 경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전이 아닙니까? 대학 서문 중에 하남 정씨 두 부자라고 하였으니 과연 지아비가 둘이 아니며 대학은 경전이 아닙니까? 남편이 웃으며 화를 풀더니 말하였다. 부인이 오해를 단단히 하였구려. 정씨 두 부자라는 것은 고 송나라의 형과 아우인 두 정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당신은 어찌 망령된 말을 하는 것이요? 두 정자는 북송의 대유, 정호와 정의 형제를 가리킵니다. 마시지 않고 가버렸는데 종신토록 편달하지 못했다. 한 선비가 있었는데 생김새가 마치 반학과 두목 같았다. 반학은 진대의 문인이며 두목은 만당대의 시인으로 둘 다 미남으로 이름 높았습니다. 그가 비를 피하기 위해 숭례문 밖에 있는 여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안의 딸이 선비의 아름다운 풍채를 보고 계집종을 시켜 소주를 보내면서 그 소방 가운데 시를 지어 보냈다. 하척이려겟 소소대오래 어느 곳에서 우는 낙이 탄 객이신지 쓸쓸하게 비를 맞고 오셨네. 격창무 안에 홍로수 삼배 창을 사이에 둔 무한한 마음에 붉은 이술주 서너 잔을 올리네. 선비는 마음속으로 그녀의 행동을 몹시 비루하게 여기고서 마시지 않고 가버렸는데 종신토록 편달하지 못했다. 부목자는 말한다. 상거원이 말하기를 천지에 내 계절도 소식이 있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라고 했으니 사람이 어찌 시의 적절한 변통 없이 올바른 도리어 부합할 수 있겠는가 애석하도다. 상거원은 산도의 자로 동진 사람이며 중림 7년의 한 사람인데 벼슬은 이부상서에 이르렀고 청렴결백하여 인물을 관찰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소식은 천지의 시온이 증감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형편을 뜻합니다. 장모님이 껑충하신 것도 사람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요. 어떤 사람이 새로 사위를 얻었는데 딸아이가 물었다. 그분께서 그를 해독할 줄 압니까? 아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이 개탄하였다. 지금 오랑캐들과 말이 통하지 않고 의복이 다른데도 갑자기 만나 그래도 뜻을 통할 수 있는 것은 문궤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를 알지 못하면 처하는 곳마다 담장을 향하고 서 있는 것 같을 것이니 어떻게 사물에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문궤는 문자와 수레의 굴대, 중용의 서동문거 동궤에서 연유했습니다.
인하여 지아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소나무와 잣나무가 봄을 길게 누리는 까닭을 아십니까? 학이 울음소리가 좋은 까닭을 아십니까? 길가에 나무가 높이 뻗어 있는 까닭을 아십니까? 사위가 말했다. 모두 알지 못하오. 그녀가 즉시 풀이하여 깨우쳐 주었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봄을 길게 누리는 이유는 중심이 견고하기 때문이요. 학이 울음소리가 좋은 까닭은 목이 길기 때문이며 길가에 나무가 높이 솟아있는 것은 사람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문자에 능하시다면 저절로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문자에 박지 못하신 것이 한스럽습니다. 사위가 대꾸하였다. 대나무가 오랫동안 푸른 것 또한 중심이 견고하기 때문이요. 개구리가 잘 우는 것도 목이 길기 때문이요. 장모님이 껑충하신 것도 사람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요. 그녀는 속았음을 알고 얼굴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너희들을 불러들인 것은 도적을 잡기 위해서였다. 충청도에 집이 부유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단지 어린 아들만 있었고 노복들은 행랑채에 따로 거처하고 있었다. 하루는 초저녁에 과부가 어린 계집종을 거느리고 불을 밝힌 채 길쌈하고 있었는데 대여섯 명의 도적이 각각 검은 보자기를 쓰고 등 뒤 깜깜한 곳에서 기어서 마루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과부는 그들이 농림당임을 알고는 그들에게 시끄러운 일을 겪고 나쁜 짓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 일부러 계집종을 꾸짖었다. 농림당은 불안당이나 화적을 의미하는데 농림은 본래 산의 이름이지만 전한말의 망명자가 이 산에 숨었기 때문에 도둑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지도 않은데다 나 또한 잠들지 않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감히 멍하니 잠에 취해 있느냐? 산의 종을 불러 매질하여야겠다. 그러자 계집종이 말하였다. 서인이 눈이 샛별처럼 말똥말똥하고 잠자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느닷없이 매질을 당하게 되다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까? 과부가 더욱 크게 꾸짖었다. 죄가 있든 없든 내가 매질을 하겠다는데 어찌 감히 상전 앞에서 발악하느냐? 이같이 질 나쁜 종려는 죽어도 싸다. 곧이어 노복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노복들이 앞에 나열하자 과부가 말하였다. 애매한 계집종을 몰아붙여서 너희들을 불러들인 것은 도적을 잡기 위해서였다. 종들을 지휘하여 도적을 잡아 관아에 보내 다스리게 하였다. 부목자가 말한다. 옛말에 이르기를 건장한 부인네가 문호를 지키는 것이 일개장부보다 오히려 낫다고 하였는데 진실로 믿을 만한 말이로다. 오늘 고금소총은 여자도 보지 못했니? 그것도 아랫구멍이 크지였습니다.